안녕하세요. 지금의 시국에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는데요. 이제 이건 제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버스 2X라고 하는 이제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인버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 2600원, 2600 몇십 원쯤 하는데요.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뭐 이제 주가가 1400까지 내려갔을 때 얼마까지 갔었냐? 한 만원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11,000원까지 갔었나? 뭐 그쯤 됩니다. 뭐 이래저래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미국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1%대에서 5% 초반까지. 그러고 난 이후에 미국이 2008년 리만 사태를 겪었죠. 한국은요. 한국은 2008년 한 9월, 10월 초에 주가가 뭐 893까지 내려갈 정도로 매우 안 좋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08년 10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통화스와프, 한미스와프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주가가 12% 오르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피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893까지 내려갈 때 그냥 쑥 내려간 게 아니죠. 반등하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요동을 쳤다라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미국이 2004년에서 2006년 이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난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 게다가 한국으로 또 그 어려움이 전염이 됐다라는 것,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 2023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미친듯이 올렸죠. 지금도 올리고 있는 중이고 7월달에도 올리고 9월달에도 올려서 미국이 2023년 9월에 5.75%까지 올리고 마감할 거다라는 전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부터 대략 한 2024년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경기 침체를 겪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24년, 25년쯤에 겪겠죠. 물론 기간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략 한 2025년 말쯤, 하반기쯤 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스 2X 꽃버스라고 얘기하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략 추정을 합니다. 최소한 3-4배는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2,500원이 2,600원이 한 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만원 이상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원까지면 한 4배 오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오락내락 이렇게 해서 그쯤 내릴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가가 확 내려갔을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금융사의 지주사 주식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뭐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을 때 뭐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뭐 그리고 강원랜드, GKL, KTNG, 뭐 고비당 우량주, 뭐 독점주, 이런 기업들의 주식도 사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버스로 한 3-4배 보고 거기다가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 있는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무려 7-8배에서 한 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큰 돈을 왕창 몰빵해가지고 다 집어넣으면 매우 위험한 거고요. 일정 금액을 뭐 리스크 해치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러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1997년 IMF 때, 그리고 2008년 리만 때, 그리고 이번인 것 같습니다. 뭐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누군가는 뭐 20년 만의 기회다, 40년 만의 기회다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자기의 분세에 맞게끔 조금씩 준비해서 주가 하락이 많이 심해질 시기를 대비해서 인버스 꽃버스라고 얘기하는 인버스 2X를 관심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채권에 대한 얘기도 매우 많습니다. 채권, 삼성증권에 그 채권 거래하는 것들 보고 채권에 대해서도 뭐 장기금융채 5%, 6%, 7%
뭐 국채 3~4% 관심 가지고 사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채권도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1000만원 바로 사고 또 내일 1000만원 사고 이게 좀 잘 안되더라고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하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꾸준히 시간을 들여서 기간을 두고 나눠서 분산해서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꽃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저래 모든 걸 그걸 통해 가지고 다 해결한다, 이런 얘기는 매우 위험한 얘기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을 몰빵한다, 올인한다,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리고 길거리에 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걸고 함부로 모든 걸 다 걸겠다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그보다는 나눠서 분산해서 관심을 가지고 갖춰 놓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달러도 좀 사놓고 뭐 인버스텍스 같은 것도 꽃버스 같은 것도 사놓고 채권도 하고 뭐 현금으로 비상자금도 좀 마련해 놓고 평상시 때는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삶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그것만큼 괜찮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며 살면 이게 행복인 거죠. 그게 그럴싸하게 호텔에서 비벼먹고 수입차 끌고 다니고 럭셔리하게 명품 슈트에 명품 시계 멋있게 다니고 이러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히어로를 싣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꽃버스, 채권, 고배당 우량주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지 그게 인생을 뒤집어 줄 아주 큰 대박 기회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아 저런 길도 있겠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확실한 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건 내가 일하는 일상,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다 라는 겁니다. 우습게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항상 소득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제일 큰 무기입니다. 자산으로 뭐 빌딩을 사서 건물주가 되고 뭐 임대사업자가 돼서 큰 돈을 벌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 그런 말에 전부를 걸면 절대 안됩니다. 창업을 해라, 구질구질하게 직장 다니지 마라, 직장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함부로 뛰어나와서 몸에다가 인생을 다 말아먹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